여러분, 오늘은 세명전기를 깊게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전력설비주, 전선주, 변압기주, HVDC 관련주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명전기는 대형 전선회사처럼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송전망과 철도 전차선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2025년 실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매출은 약 323억 원, 영업이익은 약 148억 원, 순이익은 약 12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24% 증가, 영업이익은 389% 증가, 순이익은 172.4%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테마만 붙은 종목이 아니라 숫자로도 확실히 달라진 회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핵심은 한국전력의 동해안 신가평 HVDC 500kV 송전선로 공사입니다. 회사 측은 이 공사 관련 수주가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HVDC가 중요합니다. HVDC는 초고압 직류 송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서 수도권이나 산업단지로 전기를 장거리로 보내기 위한 핵심 송전 기술입니다. 특히 원전, 재생에너지, 동해안 발전 전력,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같은 이야기가 나올수록 송전망 투자는 더 중요해집니다. 세명전기는 전선을 직접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그 전선과 송전탑, 애자, 전차선 등을 연결하고 고정하는 금구류를 만듭니다. 이 금구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부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송전망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려면 전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송전탑과 전선이 안정적으로 연결돼야 하고 바람진동 온도 변화에도 버텨야 합니다. 그 연결 부품이 바로 금구류입니다. 세명전기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송배전선로용 금구류입니다. 두 번째, 철도 전차선로용 금구류입니다. 세 번째, 과거부터 이어진 섬유직기용 섹션 알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당연히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전력망과 철도 전철화입니다. 특히 세명전기는 2024년에 500kV HVDC용 금구류를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수주 물량을 쌓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주 잔고도 2023년 32억 원, 2024년 212억 원, 2025년 3분기 누계 34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명전기는 원래 매출 규모가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매출은 125억 원, 2024년 매출은 14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HVDC 관련 수주가 반영되면서 매출이 323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업이익도 2023년 20억 원, 2024년 30억 원에서 2025년 148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라기보다 회사 체급이 한 단계 바뀐 모습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2025년 실적이 일회성인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의 시작인가? 만약 2025년 실적이 동해안 신가평 HVDC 한 번으로 끝나는 구조라면 주가는 실적 피크아웃 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도 HVDC, 국가전력망 확충, 에너지 고속도로, 철도 전철화 사업이 이어지고 세명전기가 계속 수주를 가져간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장기 성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력망 정책 흐름도 세명전기에는 우호적입니다. 2025년에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이슈가 있었고 이 법안은 송전망 건설 기간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기존 345kV 송전선로 건설 기간이 평균 13년에서 9년 이내로 줄어드는 내용이 언급됐고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 사업 본격화 기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력망 사업은 필요성이 있어도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송전망 확충을 빠르게 하겠다는 방향이 나오면 전선변압기 송전 기자재 금구류 업체들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명전기는 그중에서도 금구류 국산화와 HVDC 기자재 공급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명전기는 한전 의뢰를 받아 500kV HVDC 금구류를 국내 최초로 개발 납품했고 동해안 신가평 230km HVDC 송전선로 사업에도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세명전기가 2025년 1월과 3월에 각각 160억 원대, 7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물량 대부분이 2025년 매출로 인식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세명전기의 2025년 실적 급증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실제 대형 수주가 매출로 잡힌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재물을 보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세명전기의 자산 총계는 약 1068억 원, 부채 총계는 약 167억 원, 자본 총계는 약 901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을 단순 계산하면 20% 안팎 수준으로 재무 안정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런 회사가 실적까지 급증하면 시장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이자 비용에 눌리는 회사도 아니고 적자에서 겨우 흑자 전환한 회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지만 안정적인 제조업체가 대형 전력망 수주를 만나면서 이익 체력이 크게 좋아진 모습입니다. 배당도 눈에 띕니다. 세명전기는 2025년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20원을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약 33억 5천만 원, 시가 배당률은 2.5%로 공시됐습니다. 전년 배당 80원에서 220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건 시장에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첫째, 회사가 2025년 이익 증가를 실제 주주환원으로 연결했다는 점. 둘째, 앞으로도 실적이 유지된다면 배당주 성격까지 일부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배당은 매년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배당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실적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명전기는 2026년 3월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도 자율 공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가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배당 정책 등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정정 요구를 받은 상태로 표시되어 있어 투자자는 반드시 정정 공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영상에서 꼭 짚어야 합니다.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나왔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정정 요구가 붙어 있다는 건 아직 최종 확정된 문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공시가 나왔으니 무조건 호재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정정된 내용까지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세명전기의 성장 포인트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포인트는 HVDC 수주 확대 가능성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HVDC는 1단계 성격이고 이후 동해안 동서울 HVDC 같은 후속 사업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보도에 따르면 500kV 동해안 동서울 HVDC 사업, 즉 EP 2단계에 사용될 케이블 물량이 약 3천억 원 규모로 거론됐습니다. 물론 이 보도는 케이블 입찰 중심이고 세명전기 수주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국내 HVDC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명전기는 이미 500kV HVDC 금구류를 개발하고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가 쌓이면 후속 송전망 사업에서도 참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포인트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첨단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발전소만 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전된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송전망, 변전소, 배전망이 같이 커져야 합니다. 세명전기는 이 송전망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라고 할 때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 뒤에서 전력 인프라를 받쳐주는 후방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 포인트는 철도 전철화와 고속철도 인프라입니다. 세명전기는 전철 고속철도 전차선로용 금구류도 생산합니다. 국내 철도망 고속화, 지방철도 전철화, 광역철도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차선로용 자재 수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철도 전차선은 전동차나 고속철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입니다. 여기에도 전선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금구류가 들어갑니다. 세명전기는 전력망과 철도 전차선이라는 두 가지 인프라 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 성장 포인트는 작은 매출 규모에서 나타나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세명전기는 대기업처럼 매출이 수조 원인 회사가 아닙니다. 원래 매출 100억 150억 원 수준이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100억 원대 공급 계약을 따내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2025년 매출 323억 원에 영업이익 148억 원이면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수익성이 계속 유지될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주 규모가 회사 체급 대비 크기 때문에 신규 수주 하나하나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수주 공백 리스크입니다. 2025년 실적 급증은 HVDC 관련 대형 수주 효과가 컸습니다. 만약 2026년에 신규 대형 수주가 이어지지 않거나 기존 수주 매출 인식이 줄어든다면 실적이 다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전기는 단순히 2025년 PER만 보고 싸다 비싸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과 2027년 수주 잔고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테마 과열 리스크입니다. 전력설비주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테마입니다. 하지만 강한 테마일수록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도 강하게 나옵니다. 세명전기도 전력망, HVDC, 에너지 고속도로, AI 데이터 센터 같은 키워드가 붙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 있지만 반대로 테마가 꺾이면 빠르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고객 집중도와 프로젝트 의존도입니다. HVDC 금구류는 아무 데나 파는 일반 소비재가 아닙니다. 한전, 전력, 기자재, 조합, 대형 송전망 프로젝트와 연결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발주 일정, 납기, 정책 변화, 예산 집행 속도에 따라 실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실적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2025년 영업이익 148억 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이게 내년에도 가능한가? 2025년이 최고점 아니었나? HVDC 수주가 끝나면 다시 예전 매출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건 결국 신규 수주 공시와 분기 실적입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공시 확인 필요성입니다. 세명전기는 대형주처럼 증권사 리포트가 많지 않습니다. 보도에서도 세명전기는 증권업계 커버리지가 많지 않은 종목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KIND와 DART에서 직접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계약기간 변경, 계약금액 변경, 기업가치 재고 계획 정정 공시 분기 보고서를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주가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명전기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수주 공시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매출 규모 대비 큰 공급 계약이면 시장은 바로 실적 추정치를 높여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적 발표 구간입니다. 2025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026년 1분기, 반기, 3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은 2025년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력설비 테마 수급 구간입니다. 전선주, 변압기주, 전력기기주가 같이 움직일 때 세명전기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력설비 테마가 쉬어가면 세명전기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명전기를 볼 때는 단순히 좋은 회사다가 아니라 수주잔고, 신규 계약, 분기 실적, 전력설비 테마 강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명전기는 오래된 제조업체입니다. 화려한 플랫폼 기업도 아니고 AI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런 회사가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도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고 반도체 공장도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고 데이터 센터도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력망이 깔려야 산업이 굴러갑니다. 세명전기는 그 전력망 안에서 전선과 송전탑, 애자와 선로를 연결하는 금구류를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부품회사지만 전력망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회사입니다. 2025년 실적은 이미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매출 323억 원, 영업이익 148억 원, 전년 대비 영업이익 389% 증가, 배당도 220원으로 확대, 재무 안정성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HVDC 수주 효과가 2026년에도 이어지는지, 후속 송전망 사업에서 다시 수주를 따내는지,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전력설비 테마가 단순 기대감에서 실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명전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력설비 HVDC 테마주, 중기적으로는 수주잔고 확인이 필요한 실적 성장주,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력망 투자 확대의 후방 인프라 부품주. 매수 관점에서는 추격보다는 조정 시 거래량 감소 여부, 주요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수주 공시와 실적 발표 타이밍을 같이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보유 중이라면 단기 급등 시에는 일부 차익 실현도 고려할 수 있고, 중장기 보유자는 신규 수주와 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명전기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째, HVDC 신규 수주가 계속 나오는가?
둘째, 2026년 실적이 2025년 수준을 얼마나 유지하는가. 셋째, 수주잔고가 계속 늘어나는가. 넷째, 전력망 특별법과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실제 발주로 이어지는가. 다섯째, 배당 확대 기조가 지속되는가. 세명전기는 작지만 강한 전력망 부품주입니다.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전력 설비 테마와 실제 실적 개선이 함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주가는 기대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와 실적을 확인하면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세명전기의 최근 뉴스, 공시,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